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의사들 박준용입니다. 내 혈압이 자꾸 140을 넘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약 말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될까요? 만성질환의 관리는 약만큼이나 내 생활 속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혈압 진단 후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째, 주변의 내과 의사를 찾아봅니다. 고혈압은 한두 번 가서 끝날 일이 아니고 어쩌면 평생 관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고 다니기에 어렵지 않고 또 고혈압을 진료하다가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관리를 받아야 할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료 범위가 넓고 검진 정도는 가능한 의료기관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과 연관된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혈압과 연관되어 받으시게 되는 검사는 혈액, 소변, 심전도,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검사들로 고지혈증, 당뇨병, 신장 기능 이상, 심장 기능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고혈압과 함께 관리되어야 되며 고혈압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약만 먹으면 되는 것인지 지금쯤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제 생각에는 본인이 65세 이하이고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5 이하면서 연관된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약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작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2일째, 어제 병원에 가셔서 혈압도 재고 검사도 하셨을 거예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고혈압 관리 중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내과 외래의 고혈압 진료는 주로 혈압약 처방과 정기적인 검사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 환자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설명을 잘 해주지 않아요. 사실 외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그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부터 본인이 무엇을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뚱뚱하세요? 담배를 피시나요? 운동은 좀 하세요? 식사할 때 짜게 드시죠? 아니면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나요? 비만도는 BMI와 허리둘레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BMI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허리둘레가 남성은 95cm, 여성의 경우 90cm를 넘는다면 비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활동량을 늘리고 식사 조절을 해야겠죠. 그러면 담배는요? 당연히 끊으셔야죠. 음식 중에서는 염분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분, 특히 나트륨 또는 소디움이라 불리는 성분은 체액의 양을 늘리고 혈압을 올리게 돼요.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신장의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줄이도록 하세요. 그래도 운동은 가끔 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지금 하고 있는 운동량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활동량을 늘리는 정도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과체중도 같이 있다면 식사량 조절도 해야 하죠.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먹는 음식량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3일째. 외래에 방문하셔서 검사 결과를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복용하라고 하더라도 혹시 한 달만 본인이 관리할 수 있을지 물어보시고 어제 생각해 놓은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해 보세요. 만약 고혈압과 그 다른 위험 요소들이 그리 중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꼭 약이 필요한 상태라 그러면 약 복용을 권해 주실 거고 그럴 때는 약을 복용하면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하시면 됩니다. 4일째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셨든 아직 안 하셨든 고혈압을 본격적으로 치료하는 첫날입니다. 생각해 놓은 일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운동은 활동량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기,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이용하기, 인터넷 쇼핑하지 말고 직접 시장에서 장 보기. 이렇게 우리가 큰 노력하지 않고서도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도 출퇴근할 때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요. 퇴근할 때는 항상 저희 네일내과에서 금천구청역까지 걸어갑니다. 이것이 저의 기본 운동이고 시간 날 때마다 더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이나 찌개를 끊는 일입니다. 우리가 식사 중에 가장 염분이 많은 것이 국, 찌개거든요. 국 대신에 물을 한번 드시면서 식사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으로 염분을 따로 넣지 않은 식사를 해보세요. 주로 샐러드를 만드는데 좋아하는 모든 야채에 소금을 넣지 않고 올리브유와 식초 정도로만 맛을 낸 드레싱을 뿌리고 삶은 계란과 자연 치즈를 곁들여서 배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해보시면 그 다음날 바로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도 빠지시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을 채워나가면서 한 달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꼭 복용하시고 본인이 혈압 조절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은 반드시 말씀드리세요. 제 환자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의사인 저에게도 소중한 정보이거든요. 고혈압 진단 후 한 달,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났습니다. 아마 내 혈압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혹시 저에게 진료를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 약 이외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진료 시간에 언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고혈압 관리는 정말 중요한 노후 대책입니다. 내일의 의사들 박준영이었습니다.